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얻은 세수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혁신도시 발전기금인데요. 첫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 올 연말까지 냉난방기기와 CCTV,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정류장으로 재탄생합니다. 빛가람 초중학교 앞 승강장 등 혁신도시에서도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버스 승강장 두 곳이 사업 대상입니다. 여름에는 햇빛도 바로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바닥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의 16개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 일부로 조성되는 공동발전기금이 처음으로 쓰일 곳입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한 해 5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처음 출연됐고 올해도 오는 11월 50억 원이 추가로 쌓이는 등 매년 적립될 예정입니다. 모아진 기금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나주를 제외한 전남 또 광주의 균형 발전 사업에 쓰이는데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몫의 기금을 이 승강장 정비와 빛가람동 4개 초등학교의 책읽기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몫의 발전기금은 공동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쓰일 전망입니다. 시도 기금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금을 최대한 많이 불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 전남 상생 협력의 상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기금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규모 있는 공동사업 추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곳은 광주 전남이 유일하다 보니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 전북, 대구 등은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또 수혜 비율의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과물에 대한 확산 투자를 유도하고 45%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이 있어서 혁신도시 조성 10여 년 만에 어렵사리 발전기금을 쌓기 시작한 시도. 실질적인 상생 성과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시도민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 혁신도시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광주 지역 장애인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인 세빛콜 운행이 하루 동안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두세 배 길어지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일하는 박경한 씨.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콜택시인 세빛콜을 불렀는데 평소 30분이면 오던 택시가 1시간 반째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못하냐요. 콜택시가 필요해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전용 차량인 세빛콜 운행이 하루 동안 마비됐습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엔 차량 40~50대가 운행됐는데 오늘은 절반 수준인 20~30대만 운행됐습니다. 152명의 운전원 중 104명이 노조 교육을 이유로 업무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차량 운전원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노조 교육에 참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세빛콜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노조에서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행사를 좀 해서 간접적으로 시하고 우리 애로사항을 좀 전달해보자, 이런 마지막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지만 노조 측은 압박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분기별로 노조 교육을 해왔는데 며칠에 걸쳐 나눠서 하기보다 하루에 몰아서 해야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 전체 운전원의 70%가 참여하는 노조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볼모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는 파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거죠. 노조 교육을 앞두고 장애인들은 세비콜 이용 자제를 통보하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할 순 없었던 건지 기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목포대 순천대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유치라는 김영록 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정작 통합 대상인 양 대학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케이, 나우! 상생화합으로 더 큰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의대 설립 방식 설명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유치 방안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통합의대 설립은 우리 도민 상생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양 대학은 우리 도민을 위해 반드시 대학 통합을 이루고 지난 7월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치로 3단계 절차에 따라 정부 추천 용역을 추진해온 용역사. 1대학 2병원이란 기존 설립 방식 외에 갑자기 떠오른 통합의대 추천안도 용역 범위에 넣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순천 등 지역 정치권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투트랙 추진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양대학의 통합안은 최근 김영록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용역 과정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역민들의 갈등 없이 그리고 우리 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한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김영록 지사도 정부가 1도 1 국립대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통합의대 추진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대는 양대학의 실질적 통합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골든타임은 2026학년도 대입 요강이 확정되기 직전인 내년 3월이지만 MOU를 뛰어넘어 정부를 설득할 수준의 통합이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더라도 양 지역의 캠퍼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미국의 주립대학 체제를 예로 들며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글로컬 대학뿐만 아니라 RRS 대학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국립대학에 전라남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통합이라는 선언적 설명이 열린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초청받지 못했고 용역사는 양대학이 통합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간상 단일 대학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미술 시장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아트페어가 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의 작가들과 갤러리도 처음으로 참가해 동남아 미술 시장으로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저녁 자카르타 국제공항. 카트 위에 한가득 작품을 실은 광주의 미술인들이 택시를 기다립니다. 보통 전시 일주일 전에 화물로 작품을 들여와 전시장 설치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운송비와 체류비를 아끼기 위해 전시 이틀 전에야 직접 작품을 들고 입국했습니다. 와, 인도네시아의 눈물. 돈이 필요해요. 73개 전시 부스 가운데 6개 부스에 우리나라 갤러리들이 참여했고 광주 예술공간집은 그중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서 광주 작가 9명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관람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람객들은 다른 부스에서는 보지 못한 광주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찾아온 한 미술품 애호가의 눈길이 신호윤 작가 작품에 쏠리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엽니다. Buddha is everything and nothing. The meaning is that. And this one, you can see the front and the side. You have a changing feeling. 예상을 넘는 관심에 작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점점점 노출하다 보면은 제 인지도도 여기
이 국가 안에서 쌓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제 작업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처음 아트 자카르타에 참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한국 작품한테 관심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3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다녀갔습니다. 글로벌 후원사가 협업에 참여한 대형 작품부터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거의 모든 전시 부스가 사흘 내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도 여느 축제장 못지않게 풍성했습니다. 그냥 행사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와서 즐기고 이들이 최대한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현대미술의 후발주자인 인도네시아가 세계 미술시장의 허브를 꿈꾸는 전략은 작가와 관객, 후원자 사이의 두터운 관계 형성입니다. 젊은 시장 자카르타의 꿈은 광주의 미술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도 물러나고 어느덧 전남은 가을의 정취로 깊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까지 지역의 개성을 담아낸 행사와 축제들이 다양하게 개최되면서 가을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순천만은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의 빛으로 빠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형형색색으로 만개한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들의 화려한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고 활짝 핀 꽃들을 보니까 정말 저희 마음도 활짝 열리고 우리한테 많은 기쁨을 주는 그런 정원인 것 같아요. 올여름 좀처럼 꺾일 줄 모르던 폭염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의 빛깔로 채색되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 계절의 변화에 맞춰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이달 한 달 동안 개최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축제는 현재 잠정 관람객 10만여 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막 적세라든지 그런 걸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도 성공적인 첫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9일 동안 장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Yeah, I was really honored and really surprised because it's very interesting to show this European push, this European position in a Korean network, and I felt so honored to also exhibit with so great Korean artists. 이 밖에도 전남 동부지역은 다음 달까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와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K 디즈니 순천의 비전을 보여줄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인 순천이, 광양에서는 숯불구이 축제와 K-팝 콘서트가, 여수에서는 여수 마칭 페스티벌과 세계 불꽃 축제 등 동부권 내에서만 30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가을 축제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지역만의 개성을 그대로 담아낸 다양한 축제들까지 더해지면서 전남 동부지역은 깊어가는 가을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를 뽑는 재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곡성과 영광 지역 유권자들은 관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물론 타 지역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사전투표를 앞두고 접전지인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 대표들이 총출동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곡성의 사전투표율은 45.88%, 영광은 41.68%로 전남의 평균 사전투표율 31.04%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광주 임동 방직공장 터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면적 비율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상가 공실률과 분양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을 완화해달라는 사업자 측의 신청을 재심의 끝에 수용했습니다. 대신 사업자 측은 건축비가 절감되는 만큼 160억 상당의 교량과 20억 상당의 복합 상가를 광주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가 이달 말 첫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GGM에 따르면 수출 인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유럽 수출용 캐스퍼 EV 생산을 시작하고 이달 말에는 목포항에서 선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GGM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 행위를 가결시킨 상황에서 오는 17일까지가 쟁의 조정 기간이라는 점이 수출 계획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